반갑습니다. 따공방입니다. 자, 오늘만 지나면 내일부터는 이제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고향 가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고,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한번 걸리면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잘 안 떨어져요. 떨어질 듯 하면서 오래 가니까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해가 바뀌고 이제 벌써 이제 2월이 되어 가니까 독일 항우 찾는 분들이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좀 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조금 가지고 와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독일 항우 보시면 아주 싱싱해요. 새촉도 엄청 많이 나오고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잎들이 싱싱하고 통통하고 지금 촉들도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2만원입니다. 2만원. 뭐 그 중에 이제 좀 큰 사이즈들은 3만원 정도 가겠지만 기본 이제 2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독일 항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잎들이 보면 대부분 깨끗한데 조금 큰 사이즈들은 이렇게 점박이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독일 항우가 햇볕을 보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여기 대품을 보시면 대품에도 보면 이렇게 점박이가 있죠. 점박이 이렇게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독일 항우 같은 경우에는 햇볕을 많이 본다든지 아니면 물 줄 때 잎에 직접 이렇게 물이 닿으면 저렇게 점박이처럼 붉은 점이나 아니면 거뭇거뭇한 점들이 생겨요. 그래서 독일 항우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시면 물을 주실 때 흙에만 살짝 주세요. 이 잎에 물기가 닿으면은 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뭐 성장이나 뭐 꽃을 피우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미관상 보기 싫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 이것도 보통 이런 공작 선인장 보면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내놓는데, 햇볕에 두시지 마시고 항상 방근을 해주세요. 방근을 개발 선인장도 마찬가지지만 요 독일 항우도 일반 공작들에 비해서 상당히 예민한 종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관리를 잘못하면 뿌리가 녹아버린다든지 이렇게 병이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통풍 잘 때는 방근을, 햇볕을 피하고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 물은 될 수 있으면 저면으로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위에서 이렇게 뿌려주는 것도 조심을 하면 되겠지만 가장 좋은 게 저면으로 주면 물을 한 번에 양껏 먹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일 항우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차에 꽃이 핍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새촉들 나오는 데에서는 꽃 보기가 힘들고, 이렇게 묵은 촉, 작년에 나온 묵은 촉에서 중간중간에서 꽃이 나옵니다. 보통 공작들은 한 4년 5년 돼야 꽃이 나오는데, 독일 항우는 2년차부터 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물 주고 통풍이 안 되면 뿌리가 녹아버려요. 그거는 모든 식물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물 주고 나면 2, 3일 정도는 꼭 통풍을 잘 시킨다든지 선풍기를 틀어준다든지, 그 다음에 화분을 약간 기울여서 배수가 잘 되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흙 속의 수분을 빨리 말라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만 이 식물한테도 영양분이 골고루 갈 수 있고, 습이 많으면 뿌리가 녹아버리기, 특히 뿌리가 예민한 독일 항우나 그 다음에 개발 중에서도 원종들이 조금 예민하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특히 조금 더 물 주고 난 다음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독일 항우 2만원 3만원입니다 2만원 3만원. 그리고 오늘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릴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쭉 보시면 수입개발들이에요. 수입개발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지금 다 뿌리가 내려갖고 자리를 잡은 상태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아직 뿌리가
완전히 활착이 안 된 거예요. 보면 많이 힘이 없고 쭈글쭈글하죠. 뭐 살 것 같냐고 막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요렇게 용가에 접목이 된 아이들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자, 이 아이들을 커팅을 해서 제가 판매를 한다고 하지만, 이제 저희도 번식을 위해서 요렇게 삽목을 준비하는 아이들도 꽤 많이 있어요. 항상 요렇게 해서 잘라 가지고 요렇게 심은 상태에서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또 이제 뿌리 내린 아이들은 따로 분류를 하는데, 문제는 뿌리가 없는 용가에 접목이 돼서 들어옵니다. 원래는 뿌리가 있는 건데 수입을 하면서 검역에 자꾸 걸리니까 이제 용가를 잘라서 뿌리 없는 상태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약간 쭈글쭈글해요. 들어올 때부터. 물론 싱싱한 아이도 있고 그렇지만, 또 삽목을 하면 보통 일주일을 말리라고 그랬죠. 일주일은. 물론 한 겨울 같은 경우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한 3, 4일 정도 말렸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약을 바르면, 루톤이나 절단된 면에 약을 발라주면 또 괜찮아요. 하루 이틀 바로 심어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구매를 하셔서 삽목을 해본 분들이 대부분 말려서 심은 아이들은 뿌리가 제대로 나오는데, 보통 그냥 하루 이틀 만에 심은 아이들은 대부분 실패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원인이 뭐냐면, 절단된 면이 충분히 상처가 아물어야 상토든 마사든 난석이든 내가 원하는 부분에 심었을 때 그 상처 부위에 세균 감염이 안 된다는 거죠. 제대로 이 아이들이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꽂으면 그 상처 부위에 세균 감염이 돼서 물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요 밑에 보면 삽목을 쭉 해갖고 이렇게 심어 놨는데, 이런 아이들이 보면 힘이 없어요. 보시면 툭 쳐져가지고 뭐 살아날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많이 쭈글쭈글해요. 엄청 많이 쭈글쭈글한데, 이렇게 쭈글쭈글 하잖아요. 이러면 살겠냐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개발선인장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쭈글쭈글 해야 돼요. 쭈글쭈글 해야 이 아이들이 자기가 죽는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뿌리가 빨리 내려요. 탱탱한 놈을 꽂아두면, 탱탱한 놈들은 이제 접목할 때 용가나 목기린이나 또는 다른 종에 접목을 할 때는 통통한 아이들을 해야 되지만, 삽목을 해서 뿌리 내릴 때는 쪼글쪼글 해야 돼요. 그렇다고 뭐 너무 쪼글거리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쭈글쭈글하고 말린 다음에 심어야 되고, 또 이렇게 흙에 꽂아 놓으면 당연히 이게 뿌리가 하루 이틀 만에 내리는 게 아니에요. 보통 빨라야 한 달이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리죠. 그러면 이제 실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개발은 이게 다른 식물하고 틀려가지고 뿌리가 나온다고 해서 금방 싱싱해지고 통통해진 게 아니에요. 뿌리가 있는 아이들도 한번 쭈글거렸다가, 예를 들어서 꽃몸살을 한다든지 뿌리에 이상이 있어서 한번 쭈글거렸다가 다시 새뿌리가 나와서 자리를 잡으면 한 2달씩, 석 달씩 이렇게 걸려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회복되는데. 근데 개발은 보통 다 그렇게 한번 쭈글거렸다가 다시 싱싱해지려면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쭈글거리니까 죽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쉽게 말하면 요 정도 쭈글거리면 죽었다고 버리시는 분들도 있대요. 쭈글거려서 막 성질이 급하니까 못 기다리고 버리푼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개발이라고 하는 요 종자들은 원래가 쭈글거릴 때 심고, 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한 달, 2달 정도 걸리면 그 안에 계속 수분이 증발을 하죠. 그래서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잎에만 분무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쭈글거리니까 급한 마음에 잎에만 하는 게 아니고 흙에다 자꾸 물을 뿌려주셔. 그러면 그 습이 흙에 차면 흙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마음이 급하고 또 이 아이들이 쭈글거려서 짠하고 불쌍해 보이도 흙에다가 물을 주면 습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통풍이 안 되니까 흙 속에는. 그러면 물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잎에만 살짝 왜? 날아가는 수분을 보충을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비닐을 뒤집어 씌우고 공기구멍 뚫어주고 하라는 게 날아가는 수분을 막아주는 거죠. 비닐을 뒤집어 씌우면. 그거를 해주라는 건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막 흙에다가 물을 주시는 분, 뭐 성질 급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로 쭈글거리면 뽑아서 버리시는 분들, 아주 막 이렇게 어떻게 할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실패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꽂았으면 그냥 이 아이들이 서서히 돌아오니까 그냥 진득이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점점 더 쭈글거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는가 싶어 갖고 막 조바심에 자꾸 뽑아보고 또 자꾸 막 물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한번 이렇게 꽂아두면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안 건드리는 게 왜? 뿌리를 한번 확인을 하려고 살짝 뽑았다가 다시 꽂으면 이 뿌리들이 이제 나오는 뿌리잖아요. 아주 여린 뿌리들이기 때문에 다시 꽂을 때 흙에 부닥치면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 이제 뿌리가 나와갖고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뿌리에 상처가 나버리면 얘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면 성장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물론 꽂아둔 거 100% 성공할 수는 없어요. 저희도 꽂아두면 10개 꽂아두면 1개 정도는 못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삽목은 100% 성공하는 게 없어요. 보면 특히 뭐 이런 다육식물이나 요런 가구는 또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주시고, 요거는 제가 이제 방금 요 밑에서 삽목한 아이들 중에서 몇 개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일단은 지금 꽂아 놓은 게 한 달이 좀 넘은 상태예요. 그런데 보면 많이 꽂은 상태에 비하면, 즉 쉽게 말을 하면 요게 이제 처음에 받아갖고 삽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 놓은 거죠. 요 정도는 그나마 조금 싱싱하죠. 약간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덜 쭈글쭈글하죠. 용가에서 이제 막 떼놓은 상태예요. 지금 이게 오늘 3일째 떼놓은 지가. 그러면 요걸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더 말려가지고 이제 삽목을 할 거예요. 요 밑에는 그렇게 해서 지금 꽂아 놓은 상태고, 그래서 요거를 하도 요렇게 해서 죽었다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이야기를 대체적으로 들어보면 너무 쭈글거리니까 물을 준다든지 뿌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자꾸 확인을 한다는 거죠. 확인을 건든다는 거죠. 요렇게 지지대를 세워 놓는 거는, 작은 것들은 솔직히 지지대를 안 세워놔요. 그냥 꽂아놔요. 그런데 요렇게 입장이 좀 긴 것들은 흔들리니까 뭐 바람이 분다든지 물을 이렇게 뿌려준다든지 이렇게 할 때 무게 때문에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지지대를 세워 놓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건들면 안 되는데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흙을 보시면 이제 물을 저희는 분무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샤워기로 이렇게 한번 샥 지나가는 상태로 물을 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개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저희는 하우스고 난방시설이나 하루 종일 지금 선풍기를 틀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 밑에 선풍기도 있고 저쪽에도 선풍기가 있고 또 비닐을 내리고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건을 맞춰주기 때문에 흙에 물이 조금 가더라도 금방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 괜찮은데, 일반 집에서는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잎에만 분무를 해주라는 거예요. 자, 뿌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끝에 뿌리 나오죠. 지금 한 5가닥 정도 나오네요. 지금 그죠? 이거. 자, 요것도 한번 뽑아 볼게요. 많이 쭈글거린 놈 이제
많이 쭈글거리는데 요 보세요. 뿌리 많이 나왔죠. 얘는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이것도 한 5-6뿌리 지금 뿌리가 나온 것 같은데 엄청 쭈글거리잖아. 이거 보면 보통 분들은 그냥 뭐 다 말라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뿌리가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왔죠. 한 5-6가닥 정도 나왔어요. 요게 한 5mm에서 1cm 정도 크면 양분을 이제 제대로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흙에 물을 직접 주셔도 돼요. 그 전에는 잎에만 계속 분무를 해주세요. 자, 요것도 한번 뽑아 볼게요. 요것도 지금 나오죠. 이렇게 앞에 것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요것도 한 3-4가닥 지금 뿌리가 나오고 있죠.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묻어 놓고 주기적으로 그냥 분무해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뿌리가 나와요. 다 말라 죽는 것 같지만 식물들은 지가 죽는다고 인식을 해야 뿌리 내림이 더 좋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막 쭈글거리는데도 살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보면서 쭈글거리고 힘없고 축축 처지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자꾸 물을 주고 막 이렇게 건드는 거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건들지 말라고. 만져서 조진다고. 그게 자꾸 이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이 아이들 지금 이제 뿌리 내려갖고 자리 잡는데 건드려버리면 이 아이가 다시 정상적으로 뿌리가 나올지 보장을 못해요. 그래서 건들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뿌리 나오는데 겨울에는 한 2달 걸려요. 1-2달 정도. 그 다음에 뿌리가 나와서 다시 잎에 영양분을 흡수를 해서 통통해지까지 또 1-2달이 걸려요. 그런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이 제대로 싱싱한 아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요렇게 이 아이들도 지금 보시 이파리 싱싱하죠. 이 아이들이 다 지금 저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 다 싱싱하게 뿌리가 나오는 것들이에요.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자꾸 만지고 건들고 물을 자꾸 주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금 여유있게 진득이 기다려 주시면 식물들은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그만큼 보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가지지 마시고 진득이, 또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이들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해주라는 거죠. 일주일 말리시고 최소 3일 이상 말리시고 물은 잎에만 주시고 아니면 비닐을 뒤집어 씌워서 공기 구멍 뚫어 가지고 햇볕 잘 뜨는 데 두면 안 돼요. 그늘진 곳에. 비닐을 안 씌우는 애들은 통풍 잘 되고 그늘진 곳, 비닐을 뒤집어 씌우는 애들은 그늘진 곳. 어차피 비닐을 씌우기 때문에 통풍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시면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다 내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서 요 수입하는 애들, 수입 개발들 키우시면 실패가 없이, 물론 100% 성공은 하시지는 않겠지만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그걸 꼭 감안을 해서 키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했습니다.